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포항시가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습니다.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새 에너지원을 찾고 계속 육성해 나가야 되는데요. 포항시는 일찌감치 철강산업 이후를 대비하면서 2차 전지 산업의 가능성과 확장성에 주목했습니다. 물론 수소산업이나 바이오 산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장윤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포항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파급을 줄지 오랜만에 이강덕 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파워 인터뷰 출연이신데요. 제가 사실 이렇게 4월에 계약을 했다가 시장님께서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좀 미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건강 어떠신지? 좋습니다. 병원에서 답답하게 갇혀 있다가 우리 고향의 공기를 마시고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하고 싶은 우리 시정 관련해서 일도 하고 하니까 활력이 저절로 샘솟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사실 거의 못 쉬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어떻게 건강을 좀 챙기면서 또 휴가를 보낸다, 또 리프레시한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시민들도 응원 많이 하셨죠? 예.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정이 중단 없이 이렇게 쭉 잘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걸 느껴가지고, 한편으로는 시민들 걱정시켜드려가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잘해야 되겠다. 또 저 자신 건강관리를 더 잘해서 그런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또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모님한테 건강 안 챙긴다고 야단 많이 맞으셨죠? 예, 뭐 좀 챙겨가면서 이제 일하라고. 어쨌든 건강에 좀 신경 써야 될 때일 때도 어떤 현안들이 있을 때 또 국회며 또 정부며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일을 하셨는데, 일단 지난 태풍 때도 카눈 때도 또 계속 현장을 둘러보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때가 있고, 네. 또 적절하게 해야 되는 조치가 있거든요. 네. 그 시기를 놓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면은 그것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큰 태풍이 오더라도 네. 우리 시민들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에 또 태풍 중간에 또 사후에 제가 몸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뛰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제가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주요한 시의 발전에 있어서 명운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타이밍에 맞는 그런 또 행동을 해줘야 또 정부에서나 여러 가지 그럼요.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런 우리 시에 더 필요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다 중요한 시기에는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어떤 최소한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도록. 예. 예. 자, 어떤 그런 노력들이 결국 이제 결실을 맺었고요. 오늘 아마 주제의 좀 상당 부분이 2차 전지 관련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말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중요한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해서 특화단지를 지정을 하고 이걸 국가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을 했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온 2차 전지 부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전국에서 하나가 되면은 우리 포항이 그렇죠. 될 거다 이런 생각으로, 또 돼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맞습니다. 뛰었는데 다른 여러 곳하고 나눠서 이렇게 지정이 됐지만은 어찌됐든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굉장한 하나의 그렇죠. 주축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음. 기회가 됐거든요. 우리가 제철 산업으로 네. 우리가 우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말 근대화 현대화 시켰거든요. 네. 옛날에 뭐 제철 산업이 제대로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렇죠. 아주 그렇죠. 발전이 아주 언제 될라는 가지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2차 전지 산업이 이제는 제철 산업의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물론 시장님께서 이렇게 취임하고 이후에 2차 전지를 딱 주목을 했는데 왜 우리 포항은 2차 전지를 주목했을까요? 우선 제가 봤을 때 산업의 트렌드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 시장 또 AI나 기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로봇 산업이나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2차 전지 즉 그 심장 역할을 하는 2차 전지가 제대로 발전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확 바뀌는 것이 타이밍. 눈에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생각보다도 빨리 급성장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보고 2차 전지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포항 산업에 이렇게 맞다 이렇게 본 거죠. 왜 그러냐면 제철 산업이 큰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설비를 해가지고 예. 하는데 2차 전지 소재 산업 역시 한편으로는 큰 설비 산업이거든요. 네. 원천적으로 포항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 DNA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2차 전지 산업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산업하고 맞다고 보고 그에 맞는 대기업 유치라든지 예. 또 각종 이 정부로부터 뭐 규제 자유 특구 지역을 인정받는다든지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함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제때 딱 들어맞은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는 게 보통 뭐 일반 산업 같은 경우에 한 단위 프로테이지거든요. 네. 2차 전지 산업은 지금 30%, 40% 이렇게 성장을 하고 주가가 뛰듯이. 예, 주가가 되듯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네. 우리 지역에 오기 전에 청주 오송에 있었을 경우에는 그룹 전체가 시총이 몇천억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뭐 6, 7천억, 5천억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중견기업. 그렇습니다. 그래 됐는데 지금 2016년도에 공장을 착공을 하고 2017년도에 짓고 난 다음에 에코프로 캠퍼스를 구성을 하고 해서 현재 뭐 지금 대기업군에 들어갑니다. 예, 한 6년 예. 지나고 난 다음에 70조? 뭐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 네. 10배 아닙니까? 100배 이상 100배죠, 커지기 100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그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전 세계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의 미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 미주, 유럽,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이제 그 과거에 이 동력 석유를 사용하는 네, 동력은 상당히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그것이 더 굉장히 빨리 오고 그렇죠. 이산화탄소 문제 때문에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시장은 아주 뭐 당분간은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2차 전지 산업의 상당 부분을 중국, 일본, 네. 한국이 먹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국이 미중 이 충돌 때문에 예.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네. 중국의 여러 가지를 좀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텀바구니 속에서 세계 시장에 그 수요를 맞춰가려면은 한국의 배터리 시장은 한국은 기회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회다. 예, 바로 기회가 오는 거죠. 그 중심에 또 포항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그렇죠. 예. 중국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포항시가 이제 발을 들이고 난 후에 관련 기업들이 계속 이제 포항에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고 또 포항시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근데 이 기업들이
어떤 매력 때문에 포항을 선택했을까요? 우선 포항에서 2차 전지 산업을 주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 의지가 강하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네. 특구를 지정받는다든지 또 각종 인재 양성, 현장 인재, 또 우수 인재, 관리 인재와 같은 인재를 충당하기가 좋은 그런 여건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바다와 가까워서 수출을 가기도 좋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항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현상들이 아주 이렇게 강했는데 앞으로 이제 특화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가속화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왜 특허단지가 좀 절실했습니까? 산업단지를 제대로 갖추려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100%는 아니더라도 예, 예. 상당 부분 인프라를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또 용수 같은 그런 인프라 외에도 기본적인 인프라 외에 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게 필요한 인재 충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다 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포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기업들이 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거든요. 저희들하고 MOU 한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2027년까지 아마 14조? 14조? 네. 근데 한 2030년, 35년 이게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몇십 조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기 와서 기업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충당시키려면은 정부 차원에서라도 특화단지를 해서 그 급하게 충당돼야 하는 인프라를 빨리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는 것이 꼭 필요했다. 그것이 아마 나중에 정말 정부가 특화단지로 포항을 지정한 게 아주 주요했구나. 네. 아마 이것을 증명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궁금해지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포항시 인구는 꾸준하게 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 우수 인재들을 유출이 좀 더 이렇게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청년 우수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그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2차 전지 공장에 지금 가면은 한 가지 기분 좋은 게 전부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습니다. 현장에도 그렇고 네. 뭐 사무실 가도 그렇고 제가 그걸 볼 때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그 하나의 동력이 되고 그 사회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 들어오기라는 2차 전지 회사가 다 들어오면은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이 그 회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취직을 하고 또 지역사회 활동을 하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그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력을 불어넣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거든요. 일부에서 우리 지역이 뭐 미분양 아파트가 일부 있어서 걱정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 늘어날 공장의 인력들을 생각하면은 현재도 오히려 조금 부족하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단지 블루밸리 저 국가산업단지와 네네. 여기만 산업단지가 텅텅 비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이제 계약한 것이 다 따지면은 더 이상 뭐 장소가 없을 정도로 산업단지가 부족한 거거든요. 용지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활력을 띠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네. 지금 왜냐하면 청년층들이 전부 서울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 때문에 가는 거죠. 예, 일자리 때문에, 문화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의료 때문에 몰려가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방이 소멸하는데 이게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결국은 이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과 같은 양극화로 인해서 대한민국 자체가 붕괴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감소되는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포항이 2차 전지 산업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은 우리 지방 여러 도시에
이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양극화를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더 중요한 게 지역 대학에서 지역 대학 출신들이 그런 좋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예. 인력 양성 협약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들도 그 의지를 갖고 계속 예.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산업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인력이기 때문에 인재니까, 예. 우리가 고급 인력은 뭐 포스텍이나 한동대와 같은 이런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연구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 좀 양성을 하고 예. 그 외에 대구 경북에 있는 주요 대학들, 네. 포항에 있는 지역 네. 대학들하고 협약을 해서 필요한 인재를 미리미리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갖춰가고 있고요. 장차는 우리 여기 포항에서 육성한 2차 전지 인력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예. 더 크게는 우리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도 지금 2차 전지 그렇죠. 공장을 맞습니다. 짓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해외의 현지의 인력들도 우리 포항에 와서 교육을 받고 예.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인력을 키우겠다. R&D 2차전지 R&D과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유명한 2차전지 연구 대학 연구소하고 네. 저희들이 조인트 해가지고 그렇죠. 포항에 그렇죠. 연구소를 세우겠다는 이런 목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력 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 대학과 주변 여러 교육기관들하고 함께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시장님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공장들이 막 오는데 공장 세울 부지가 부족하다. 이게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요? 희망 고민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즐거운 고민인데 근데 진짜 부지가 없으면 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블루밸리하고 영일만 산단이 다 합쳐서 한 300여만 평이거든요. 네. 한 320만 평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걸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이 육성하려는 다른 분야 산업 분야에 그렇죠. 그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희들 목표는 포항의 전체 지금 산업단지가 포스코, 철강산업단지, 뭐 블루밸리, 또 영일만 산단, 뭐 기타 경제자유구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한 1200만 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적어도 작게는 500만 평 신규 산업단지 추가로 이외에 500만 평, 좀 더 크게는 한 1000만 평 정도 예. 산업단지를 대규모로 만들어서 이 새로운 산업, 2차 전지 산업, 또 이외에 앞으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신산업 이런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국토부나 중요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전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 발표를 하면서 또 주목받았던 게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예. 이게 포항하고 수소 연료 전지 또 2차 전지. 그래서 시민들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한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 배터리 쪽에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이게 2차 전지 산업이거든요. 전지 중에. 그런데 수소 연료 전지는 3차 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지. 그러니까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축적해서 그것을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전지인데 이 2차 전지와 3차 전지 이 전지 산업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새롭게 이번에 그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또 예타를 통과한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부분도 구축 사업. 그것만 하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요. 수소 산업이 결국은 이 우리나라와 선진국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에너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소 산업 중에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수소를 생산하는 거, 저장, 운송하는 거, 또 그거를 활용을 해서 자동차나 이렇게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료전지처럼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수소 산업 분야 중에서 연료전지 분야가 우리 지역이 포항이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우리 그 산업만이 이번에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경제성이 있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기업 한 30개, 네.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까지 포함한 한 70여 개 기업들이 앞으로 포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될 거고, 그와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난다든지 또 관련되는 경제 효과도 또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포항은 2차 전지, 3차 전지 이 합쳐서 예. 그야말로 전지를 가지고 전지의 도시. 나라 발전에 보답하는 전지 보국을 이루겠다. 그래서 전지 보국. 옛날에 우리가 제철 보국. 예, 예. 우리 그 국민들의 그 피와 땀으로 그 이루어진 우리 목숨으로 저 일제 시대 때 우리 징용 가고 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예. 징용 갔지만 그렇죠. 예. 그 징용 갔던 그걸로 그 일부 보상받은 대일 청구 자금. 예, 반환 청구권 자금으로 우리 제철소를 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철소로 운영을 해서 나라를 제대로 일으키겠다, 보답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정부가 특화단지를 지정도 해주고 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전지 산업으로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보국을 하겠다. 보국을 하겠다. 이런 이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포항시의 CI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자, 어차피 좀 저희가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바이오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포항시가 성장 동력으로 지금 계속 힘을 모으고 있는 부분인데, 뭐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 대목에 뭐 2차 전지도 물론 뭐 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포스텍의 연구 중심 의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된다. 이게 진짜 필요한 부분, 왜 필요한지, 또 어떤 확장성을 갖고 있는지, 또 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건강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산업이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약을 만드는 거라든지 치료 방법이라든지 치료 기구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그 성장 가능성이 정말 가장 클 거다고 봅니다. 이제 100세 시대니까. 예,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100세가 아니라 뭐 150세 시대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선진국은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선진국의 확실한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가장 성장 가능성이 많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더 이상 뒤지면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요. 주도권을 뺏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주축이 뭐냐? 그것은 의사 과학자를 만드는 그 코어 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코어 인재를. 코어 인재. 예. 지금 현재 의대를 나와가 의사들은 대부분 임상, 예. 치료하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정도로만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서서 그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미래에 필요한 신약을 만들고 각종 기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치료 방법을 개발해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약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오 산업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 과학자, 양성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하고 싶다고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필요한 인재들이 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러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는 공학 쪽의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즉 공학적인 것을 튼튼하게 바탕으로 한 의학을 접목을 시켰을 때 의사, 과학자가 제대로 양성되더라. 이것을 보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이제 중요한 교육 체제를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사과학자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연구 중심 공대로 여태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해온 뭐 포스텍이라든지 그게 포스텍이 적격하다. 카이스트라든지 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포스텍의 이 가치가 정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야말로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인가를 해서 정부가 여기에서 의사과학자들이 막 만들어져 나오고, 그 의사과학자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세계와 경쟁을 해야 아하. 또 그러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이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퍼지도록 만들어줘야 우리가 진짜 그야말로 선진국이 되고 그 신성장 산업 쪽으로 앞서 나가는 쪽으로 될 수가 있지. 이제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걸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50만 인구와 이 대한민국의 동남권의 중요한 거점 도시인데 네. 여기에 의과대학 하나 없다는 것이 이건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정부 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수도권 집중, 비수도권 소멸 여기에 걱정하는데 이 지방의 정도에 그런 걸 하나 턱 내버두고 여기에 우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네. 대구에 지금 첨단 의료복지 첨단 의료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오래됐거든요. 네, 네. 나타난 성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다 서울로 가죠, 지금. 네. 안동에 SK 지금 저 제약회사가 네, 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많거든요. 여기에 포항에 포스텍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국제적으로도 알아주는 연구중심화 거대학을 만들면은 대구 경북 전체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예, 돼요. 예.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은 우리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특히 신약 산업이 일어나는 데는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이야말로 여러 R&D 기관이나 그와 관련된 그 연구소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대한민국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하겠다고 100대 국정과제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네, 네. 막 금년 내로 인가를 해서 네.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 병원을 만들어서 보통 일반 병원하고 다른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의료 산업도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신사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현안들도 좀 챙겨보죠. 뭐 이제 장마는 끝났지만 이제 또 걱정이 또 태풍인데요. 뭐 지난 카눈 때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걱정이 많겠습니다. 뭐 작년에 딱 1년 전에 흰난로 피해도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항구 복구가 좀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국민들이 실감할 정도로 그리고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다가오는 게 아니냐는 이런 걸 위기 상황을 저는 항상 느끼고 있거든요. 작년 흰남노만 하더라도 네. 비가 그렇게 올 수 없는 거거든요. 한 시간에 뭐 116mm 뭐 이렇게 넘는 정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는 데다가 거기에 바다 수위가 만조로 이렇게 겹친다는 것은 이건 뭐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항상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카눈 왔을 때도 네. 제가 이게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만조 수위가 겹치냐 안 겹치냐, 그렇죠. 얼마 되느냐, 네, 네. 이거 엄청 신경을 써서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그게 학습의 효과일 수도 네.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대피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잘 잘 따라주시고, 따라주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 유관기관들, 소방, 경찰, 네. 군, 할 것 없이 또 자생단체 굉장히 열심히 움직여서 네. 대비가 잘 됐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포항 동해안 쪽으로 오는 것은 추석 전후 그러니까요. 이렇게 올 수도 예. 있고 많은 피해를 입거든요. 맞습니다. 입혔거든요. 작년도 역시 그렇죠. 추석 직전에 왔지 일주일 전에 않습니까? 왔으니까. 예. 올해도 9월, 10월 정말 걱정이 되고 네, 네. 그래서 저희들 계속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옛날 준비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게 대비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 점검하는 것 문제라든지 새롭게 또 인프라를 더 구축하는 문제라든지 주민들을 대피하는 그런 대피 범위를 더 넓힌다든지 네, 네. 이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기상청이나 이런 부분은 옛날 거거든요. 주로 평지에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제가 기상청장, 본청장하고 통화를 해서 네. 우리 동해안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요 근래에 건년도에 계속 지금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포항, 영덕, 울진, 경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 배려를 해라.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운제산이라든지 예. 또 비악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경주에서 올라오는 토암산이라든지 이런 중턱에 또 산 꼭대기에 강우량을 측정하는 예. 그런 것들을 이 측정기를 많이 더 오밀조밀하게 배치를 해라. 네. 그다음에 해수위를 측정해서 이걸 유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같이 달라. 예. 그다음에 포항 기상대가 인원이 너무 적다. 그렇죠. 인원이 지금 뭐 4, 5명이에요. 그중에 실제 예측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래 갖고는 안 되거든요. 예, 예. 이거는 지금 배가 시켜도 부족하다. 과거에 우리가 이 기상대였는데 지금 기상 관측소로 격화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거를 기상대 또는 그 이상으로 기상청, 지청 이런 정도까지 올려서 인원을 대폭 보강을 해서 이 중요한 산업단지, 중요한 이 취약한 지역에 몰려 있는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형산강, 냉천, 뭐 칠성천, 또 뭐 기계천 이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과거보다 유량이 훨씬 늘어났거든요. 또 한꺼번에 몰릴 수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몰릴 수 있거든요. 만조 때는 겁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바다가 못 차고 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리 물을 중간에 낚아채가지고 저 먼 바다로 우회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지하 대배수 터널 이것을 만들어 달라. 이것을 남북구 하나씩 쭉 만들어서 중간에 있는 하천에 물도 차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유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그런 그것을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바닷가나 강변에 차수벽, 물을 막아줄 수 있는 차수벽을 이렇게 높이는 작업을 돈이 얼마 들더라도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큰 도로 밑으로나 학교 운동장 밑으로 그 큰 빗물 터널 이런 게 있거든요. 빗물 저유소, 저류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뭄 때는 이거 물을 가둬놨다가 활용도 하고 또 홍수 때는 이걸 미리 방류시켜서 할 수 있도록 댐도 항사댐과 같은 걸 더 만들어 달라. 만들어서 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래서 도합 우리가 요구하는 게 한 3조 좀 넘거든요. 그것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 후내년 예산 이렇게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걸 우리가 간절히 요구하는 만큼 그러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어필하고 국회에 가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부 부처에도 계속 투쟁을 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이제 형산강 같은 경우는 국가가 또 칠성천이나 저 냉천이나 장기천이나 기계천 이런 지방하천은 도가 지금 관리하는데 집중적으로 하천을 지금 준수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를 생략하고 나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같이 건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태풍이 오더라도 적어도 인사사고만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또 우리 시민의 귀한 재산 이것을 조금이라도 덜 손상당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번에 잘 따라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도심에 나중에 혹시 형산강이 물이 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중요한 건물에
3층 이상 대피소를 미리 지정을 하고 예. 그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중요할 그럴 것 때 같습니다.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예. 또 잘 따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홍보를 미리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할 예정입니다. 예, 속도는 좀 걸리겠지만 예, 예. 그래도 많은 예산과 예. 어떤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셔야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예. 자, 오늘 오랜만에 시장님 뵙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시민 입장에서 딱 이제 빨리 보고 싶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도심 하천의 보건사 그러니까 다시 달라진 도심 하천을 언제쯤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포항에도 이게 좀 든든한 국제 컨벤션이 언제쯤 볼 수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먼저 도심 하천부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예. 우리가 몇십 년 전에 환경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될 때 악취나 이런 것들 또 차량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도시를 운영할 때 우리 시내에 있는 하천들을 많이 메꾸고 또 덮고 네. 이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옛날에 그런 복개했던 하천들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그렇죠. 예. 물길을 흐르게 하고 또 그런 수변 도시를 갖고서 그것을 하나의 친수 공간으로. 친수 공간을 시켜서 오히려 저 주거 여건을 좀 좋게 하고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것이 지금 추세거든요. 네. 포항은 형산강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물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형산강과 그 동빈대항, 네. 그 지류, 네. 또 양악천, 칠성천, 또 두호천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것이 다 복귀됐는데 운하 쪽은 동빈대항은 다 복원이 네, 됐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한창 복원하고 있는 학산천 예, 예. 이것이 한 2, 3년 있으면은 그 완료가 될 것 같아요. 아직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좀더 되거든요. 될 거고 그다음에 양악천, 칠성천 이런 것들이 다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면은 이제 이 복원된 물길로 우리 수생물 네. 예, 예. 이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났거든요. 물고기 그다음에 각종 이 수초 이런 것들이 자라고 그 주변에 나무가 우거지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포항이 굉장한 하나의 도심이 살기 좋은 그런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만 아니라 관광 자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그 물길 사이로 작은 배들이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때 그 물길 옆으로다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풍광들은 네, 네. 하나의 이런 관광 사업화되기 쉽거든요. 이 작은 도시에 굉장히 좋은 자원화가 될 거고 또 포항이 50만 이상 성장을 못한 것은 그 여러 가지 이 시설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말씀하신 전시 컨벤션 센터, 어차피 그 인근이니까. 예, 특급 호텔 예. 이런 것들이 없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머물고 가는 도시가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 큰 규모의 포스코나 기타 포스텍과 같은 우수한 한동대와 같은 이런 기업과 대학이 있어도 좀 여기서 부끄럽죠? 제대로 된 국제 부끄럽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요. 예. 다 경주로 하잖아요. 예. 옛날에 김만재 포스코 회장이 있을 때 그 당시에 포스코 포항시청에서 요청을 해서 그 포스코에서 그러면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겠다 이렇게도 한번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군요. 예. 예. 이제 우리가 산업도 이렇게 발전하고 또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산업도 있고 이러니까 전시 컨벤션 센터가 제대로 갖춰져서 포항에 와서 각종 국제 포럼도 하고 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해수욕장 주변에 미리 마련해 놓은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전시 컨벤션 센터를 만들면은 바다와 인접한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해안과 인접한 전시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컨벤션으로 인해서 특급 호텔이 많이 들어올 거고 그로 인해서 포항이 새로운 하나의 컨벤션 도시, 관광 도시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해서 서비스 산업도 함께 발전을 하는. 네. 그래서 포항이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원래의 우리 포항이 가진 자연 경관이 제대로 활용되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국은 뭐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9월 1일부터 이제 포항에서 수서까지 SRT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수도권과 접근성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우리 지역에 더 큰 어떻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 이걸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KTX가 이제 그 2014년도에 운행되고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이제 편수를 늘려왔지 않습니까? 포화잖아요, 지금 포화 상태. 포화 상태. SRT로 늘려달라는 것이 우리 요청 사항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9월 1일부터 올라가는 거 2편, 내려오는 거 2편 돼 있는데 SRT가 열차를 더 많이 마련하면은 그렇죠. 상당히 우리 KTX의 빈 공간을 우리가 메꿀 수 있을 거로 보고 여기서 바로 서울의 강남권하고 연결되는 그런 그 아주 편리한 도시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일부 또 수도권으로 이렇게 경제 활동 역유출? 예, 역유출도 되는 분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편리성이 거꾸로 우리 쪽에 또 가져올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가 그에 대비해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찾아서 우리가 발전시키면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수도권 사람이나 해외 관광객들이 포항으로 더 빨리 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더 가깝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여기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하반기에 또 시장님께서 또 가장 마음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 시민들의 이 재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화단지로 지정된 그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는 거. 그다음에 우리 연구중심학과대학을 꼭 만드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시민들의 여태까지 결속된 응원과 관심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 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린웨이 정책에 따른 철길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하천보험과 함께 이렇게 아주 속도감 있게 해나갈 테니까 시민사회에서도 여기에 관심과 또 직접적으로 참여. 앞으로 이제 많은 공원을 만들고 하천을 만들면은 이것을 가꾸고 그렇죠. 또 관리하고 하는 것도 시민사회가 그럼요. 봉사들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럼요. 또 직접적으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는 것이 필요할 거니까 그 부분에 내가 함께 내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내 집부터 내 주변부터 이렇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포항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또 시장님의 건강인데 이제는 더 이상 건강에 문제가 없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도 잘 관리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건강 잘 관리하셔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처럼 시장님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얼마 안 있으면 또 추석인데요. 우리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추석 인사 미리 좀 하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막바지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나면은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무더위로 고생한 그런 농사도 마무리를 잘 하시고 각자 준비를 잘 하셔서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추석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도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로 발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뛰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희망도 함께 나누는 그런 즐거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한 장희석 포항 인터뷰 오늘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